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최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희대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그 근거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혀 다른 판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과 주가 부양을 위한 대가라고 판시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발언의 수위는 그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 의원님, 국정원 보고서가 맞겠냐 아니면 조폭 출신의 사업가 주장이 맞겠느냐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먼저 핵심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이 결국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냐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 네. 앞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국정원이 대북 쌍방울과 포함해서 대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쌍방울이 북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관련된 행동들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이 국정원 보고서에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작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으로 공식적으로 이 작성된 국정원 문건이 그러니까 지난달 안부수 아태평화 회장 관련 재판에서 이게 이제 증거로 채택되면서 관련해 가지고는 이 국정원 문건이 바로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다.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재판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 안부수 사건 재판에서는 이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증거로 활용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이하영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원 문건을 배제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측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국정원 문건이 공식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이제 누출된 문건이 아니라 검찰이 그 국정원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받아낸 정식 문건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그렇게 네. 중요한 문건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에서는 왜 중요한 증거 내용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요. 이 문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총 45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45개는 예를 들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고하는 보고서라기보다는 정보의 보고, 정보 보고 형태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문건 제대로 검토나 한 거냐, 보기나 한 것이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여선웅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검찰이 직접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의 영장을 받아서 찾아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리고 재판부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있고 국정원이 이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고 이 보고서의 말대로 쌍방울이 나노스의 어떤 그 주식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시 판매하거나 그랬던 흔적이 있지 않아서 이 보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재명 대표는 안부수 판결과의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부수 1심 판결이 나온 게 22년 4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기소된 게 23년 8월입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이 증언이 있기 전에 판결이 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저 지적 자체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언론을 애완견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과연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뭔가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하지만 그 문건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안부수와 이화영의 관계 아닙니까? 안부수와 이화영을 연결해 준 게 국정원 고위 간부라고 알려져 있고 그 고위 간부는 바로 이화영의 사촌이라고 먼 친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재판부가 이 문건 자체를 무시했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건의 신빙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거의 의존한 기소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조국 혁신당도 비슷하게 보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앞선 기자회견은 아까 말씀한 국정원 문건과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발언, 이화영 재판에서 나온 것들을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을 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 언론에 대해 조금 질타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앞서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떤 점이 그렇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집약한 그 완결판이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경마 중계 보도하는 듯한 그런 수사 이런 형태를 계속 보여왔고요. 또 김성태 회유 의혹도 중간에 나왔고 그리고 이화영을 계속 반복적으로 소환했던 문제도 불거졌었고요. 급기야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직접 수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의아해하는 것이 처음에 분명히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지고 수사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대북 송금으로 귀결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이 사이에 그 검찰의 아까 열거해 드렸던 그런 수사 행태가 많이 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김성열 의원은 기소 때 이런 논평을 내셨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당의 입장은 뭔가요? 일단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요거 재판 하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것도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곧 받으실 텐데 지금 받고 계신 게 제3자 뇌물죄 우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해서 이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되셨어요. 이제 한 개의 재판 정도면은 뭐 저희가 뭐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4개쯤 되면은 이거는 그래도 설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라는 생각이 들 거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본인에 대한 변명은 조금 궁색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결문 291페이지짜리예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 이 판사와 이 재판부가 그 김성태 진술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예. 보면 수십 명의 증인과 수백 개의 증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단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조폭 출신 사업가의 말을 믿겠냐라는 건 이건 분명한 정치적 선동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메신저를 공격해서는 안 되고 정말 변명을 하고 싶으면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한 번씩 더 들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언론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그 대북 송금 사건의 연루자가 이제 혐의로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일하게 이제 안부수 대표 회장 관련된 재판에서 네. 그때 재판부의 취지는 뭐냐면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보낸 게 대북 사업이 맞다.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로비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이화영 지사 관련돼서 그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취지가 대북 사업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약간 이런 취지로 해석되고 있어서 지금 다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수원지법의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금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약간 일견 좀 생각하기에 이제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지금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에서 이 똑같은 국정원 문건을 가지고 오히려 여기는 대북 사업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하영 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2심으로 가면은 훨씬 더 공방이 더 격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재판에서 따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원 문건이 있다. 근데 이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세 가지 이유로 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어 수입 파티 회유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화영 전 지사가 작년 6월경에 자기가 5번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하고 9월에 그 입장 변호사가 바뀌고 그 입장을 번복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서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이 이화영 전 지사에게 술 사주고 회유했다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의 모든 증언도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 술 깬 다음에 갔다. 그 다음엔 줬는데 마시지 않았다. 네. 입술 대는 척만 했다.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민주당의 논리가 다 깨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난 전혀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출장 보고서 그리고 또 이제 북한과 접촉한 거에 대한 17건의 문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으로 보낸 4번의 초청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명한 평화부지사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단 한 번의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지 이것조차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과 재판부는 이 건에 대한 모든 조사와 어떤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네. 당시에 처리가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재판정 나가서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온갖 사법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고 검사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추악한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만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짤막하게 반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가 대북 관련된 뭐 보고를 받았고 결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단체장으로서 그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조례위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쌍방울이 그 불법까지 저지른 거를 이재명 지사가 인지했냐 아니면 그걸 같이 공모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 불법을 같이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을 방문할 동의는 있었다. 네. 이것만으로 불법을 인지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은 약간 무리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